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잠들려고 하다가 감정은 습관이다 책을 하고 자자라고 해서 지금 잠깐 가져왔고요. 감정은 나와 좀 분리해서 보기가 어렵죠. 습관 같은 거는 담배 피는 습관, 다리를 떠는 습관, 술을 마시는 습관 이런 거는 행위로서 보통 보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하지만 감정 같은 경우도 습관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알고 싶었던 적이 좀 많았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 패턴을 가지고 꽤 긴 시간을 살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패턴을 지금 미래로 현재로 가져와서 되풀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구분도 안 가는 게, 왜냐면 내가 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황들을 더 끌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그 패턴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책을 가져왔어요.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거예요. 자기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 이제 뭐 공황장애도 오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현대 시대에 너무 스트레스 많고 경쟁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유지돼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격해지면 교감신경계는 흥분된 쪽으로 갑니다. 교감신경계는 감정의 종류보다 그 감정이 주는 자극의 정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 보시면서 기사를 자극적인 거를 많이 찾아보시죠. 아무래도 정말 더 진실한 기사보다, 더 심각한 기사보다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아놓는 기사에 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계속 그런 기사로 도배가 되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 단지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손이 갈까?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교감신경계에는 감정의 종류보다 그 감정이 주는 자극의 정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10가지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가장 최악의 그 상상에 더 꽂히게 되죠. 가장 자극적인,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염려가 되거나 가장 자극적이거나 이런 거를 끌리는 것 같아요. 점점 뭐 짜게 먹으면 더 짜게 먹게 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교감신경계는 확실히 그렇대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킵니다. 불안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자, 이런 분들 많죠. 그러면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도 오래 지속되고 그렇게 긴장한 상태를 뇌는 정상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습관은 몸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이 정상인 양 표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시나 뇌는 익숙해진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 나를 속이며 교묘한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불안을 찾아 헤매고 생각들을 왜곡할 것입니다. 와, 어떻게 불안을 찾아 헤매고 생각들을 왜곡한대. 저도 20대 때 되게 우울증이 이러면 되게 20대랑 멀어진 것 같잖아. 20대 초반이라고 얘기할까? 자, 20대 어린 시절에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아침에 느껴요. 아침에 내 뇌가,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카탈로그를 차르르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알고 있어. 그걸 내 머릿속에 의식이 떠지는 순간 머릿속에 카탈로그를 넘기면서 오늘은 뭘 불안해해야 되지? 찾는 걸 내가 느꼈어. 이렇게 다 넘겨보면서 오늘은 뭐가 불안한 게 있는데 뭐 별로고 이건가? 이러면서 찾고 있는 거지. 그걸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교묘한 수단을 동원한대. 불안을 찾아 헤매고 생각들을 왜곡할 거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왜냐면 생각은 몸은 아프면 내 몸 팔이 여기가 아파, 배가 이렇게 아파 라고 해서 나랑 분리를 하는데 내 일부인데 나랑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근데 이런 교묘한 뇌의 속임수가 벌어지면 그것은 나와 동화가 돼버립니다. 불안을 찾아 헤매고 생각들을 왜곡하는데 그게 내가 불안을 찾아 헤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불안이 실제라고 생각하고요. 생각들이 왜곡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들이 현실이라고 알게 됩니다. 정말 진짜 어려운 거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같이 알아보자. 물론 불안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다시 불안을 느끼는 것이 가장 익숙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뇌는 다른 감정이라도 격하게 만들어서요. 교감신경계의 흥분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감정의 종류보다는 감정의 자극 정도가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울, 공포, 분노 등 어떤 감정이든지 이용하려고 한대요. 그냥 자극적인 뭔가가 필요하대요. 교감신경계는. 그 레벨을 오랜 시간 유지해놨으면 그거를 계속 쳐줘야 되는 거야, 얘는. 왜냐면 그게 정상이 돼버렸거든. 습관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불안하다가 그 불안이 해결이 돼도 그러면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의 흥분을 불안하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내 교감신경의 트러블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상의 행복들, 작은 것들을 찾으면서 되게 마일드한 그런 세로토닌으로 그런 교감신경의 자극을 지향하는 그런 경향을 계속 소소한 그런 긍정적인 자극들로 깨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감신경계가 가장 흥분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거 들어봐요.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경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감신경계가 가장 흥분하는 경우 이거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경쟁에 관련된 상황. 완전 공감해 나. 두 번째 돌발 상황. 그러니까 돌발 상황을 위험 상황이랑 동일시한대. 원시시대의 습성에 따라서 우리 뇌가 돌발 상황은 그냥 지옥에 나오다가 연필 나와도 그거는 위험 상황이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 뇌가 막 느끼기에는. 돌발 상황.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경쟁이랑 일상 상황이라고 했죠. 미안. 경쟁이랑 돌발 상황. 그거 제일 교감신경계가 그렇게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돌발 상황 그건 그렇게 해결하고 경쟁은 뭐 어떻게 경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죠.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말 이렇게 하는데 쉽나 이런 그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욕심에서 나올 때가 많다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경쟁 사회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계속 경쟁에 대한 부작용? 나에게 발생되는 이 심리적 부작용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 근데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도 막상 사람이 비교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뇌의 자동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다? 되게 막 서럽고 되게 비장해지고, 이게 뭐라고, 나 진짜 관심도 없거든 회사에서 잘하는 거. 근데도 그런 상황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알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시야가 커지고 그 일과 거리가 생겼을 때는 다르죠. 와, 저게 뭐라고 저거를 저렇게 목매고 했을까, 진짜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나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내가 그만큼 여유롭게 대처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너가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괜찮겠어 라고 좀 다독여 주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저런 거에 쓸데없이 자존심을 걸고 왜 저렇게 예민하게 나는 느끼지 하면서 이제 좀 비판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일단 내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그게 왜 무의미한지를 내 자신에게 이해를 시켜야겠죠. 납득을 시켜야겠죠. 달래도 보고 뭐 화도 내볼 수도 있고요. 설득도 해보고 해서 타협도 해보고요. 신경 쓰지 말자고. 왜냐면 알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털립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보다, 그 과일보다, 열매보다 거기에서 이 정신적으로 이제 빨리는 그 양이 더 많단 말이에요, 보통은. 내가 정말 몰입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그런 종류의 경쟁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작고 큰 경쟁은 결론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거기서 초연해지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승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자신에게 이해를 시켜야겠죠.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알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설득 같이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돌발 상황과 경쟁 상황이라고요. 교감시경을 흥분시키는 것. 그래서 경쟁했고 돌발 상황, 예측 가능하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 여러분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깨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타임에 먹고, 정해진 양으로 먹고, 이거를 어느 정도의 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어렸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막 하지만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점점 알죠. 정해진 짜임 틀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수면과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되게 성실하게 지키는 거죠. 식사랑 수면을.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잖아.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머릿속에 고착화된 생활 생각 습관을 점검하라 이거 있는데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이래요. 일단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로 단단하게 묶어 놓습니다. 근데 아직 힘이 없으니까 끊지를 못해.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 덩치가 엄청 커져. 걔는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어. 근데 시도조차 안 한대요. 왜냐면은 그게 생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나 못한다고. 습관된 무력감인가? 습관화된 무력감인가? 그런 단어 여러분 알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의 습관이 마음속에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 현재의 나에게도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고착화된 생각들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상사가 소리만 질러도 완전히 막 패닉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도 못할 정도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까지 얘기를 해봤더니 엄마 아빠가 엄청 막 싸우고 그럴 때마다 자기 탓인 것 같고 뭐 이런 자기의 마음속에 우물을 많이 팠던 거죠, 어렸을 때. 근데 그 습관이 이제 상사가 약간만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해도 이제 자기 감정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실 엄마 아빠가 싸워도 무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무력하던 어린 시절의 아이가 아닌데 그 감정은 여전히 현실로 옮겨와서 투영이 되는 거죠. 상사와의 관계에서. 저도 되게 이런 거를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어하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결을 한 거야. 나를 괴롭히던 걸 뭔가 픽스를 해서 이제 뭐 그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그거를 이제 타개나 가는 법을 되게 배운 그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도 이 꿈에서 나오더라고. 꿈에서 나오고 나는 그 꿈에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난 억울해. 난 진짜 고쳤거든. 나 이제 정말 자신 있거든. 근데도 아직 그 무의식 레벨까지는 얘가 모르고 있는 거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 감정과 그 패턴을 촉발했던 그 사건을 잡아야지. 이거 지금 그 사건은 그 형태는 바뀌었구나. 나만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아있구나. 세상 모든 건 변했는데 나도 변하고 상황들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 나 혼자 그 마음의 습관 가지고 그때 기억 가지고 계속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분이 저거 추천하는 건 뭐 적어보래요. 적어보면 그렇대. 일단 아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뭔가 힘든 게 있다면요. 내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 어떤 일 때문이지? 찾아보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내가 그거 못하나? 내가 지금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의 그런 자세도 업데이트,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진짜 멋진 일일 거예요. 만약 그렇게 씨름하다가 모든 것이 변한 걸 깨닫고 내가 그 패턴에서까지 그 패턴을 버릴 수 있는 10년, 20년 있었던 거를 그냥 놓아버릴 수 있는 그건 정말 인생을 사는 맛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 이 모든 고통에 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상 같은 거죠. 그걸 깨닫고 뭔가 변화하는 그런 딱 탈피하는 그 순간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윗집에서 개가 원래 개가 없었는데 윗집인가? 이거 사실 잘 위에서 나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 이게 옆집일 수도 있다? 뭐 개가 운전을 개가 짖고 여자가 화를 내. 조용히 해 이러면서 화를 내. 이게 세트로 오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없고 개만 계속 짖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마이크에 잡히나? 요새 좀 방음을 잘 안 해놓는 것 같아. 아닌가? 요새 오히려 더 하는 건가? 추세가? 친구 집에 갔더니 빌라인데 정말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살기 힘들 정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는 그렇구나 했는데 아파트도 사실 제가 만족할 만큼 방음은 안 되거든요. 제가 인테리어 건축쪽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뭐 층 사이에 뭐 패드 같은 거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래요. 근데 건축물을 지을 때 사실 그거에 층간소음 고통스러운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좀 줄이려고 안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러더라고요. 그 보통 윗집이 빌라 같은 거 지으면 윗집이 주인집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집은 자기네 주변에는 넣는데 보통. 그리고 아래층엔 안 넣어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게 뭐 좀 신경 쓰면은 아파트 지을 때든 뭐 빌라 작은 거 지을 때든 그 뭐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세입자 이익 집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얘기가 샜네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가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순식간에? 잘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막 좋다가도 확 한 번에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은 진짜 많잖아요. 막 기분 등 떠 있다가 별것도 아닌데 확 누구의 말 때문에 기분이 정말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던가 이런 경우는 많은데 막 나쁘다가 확 좋아지는 건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다가 확 나빠지는 것처럼 엄청 나빴다가 확 좋아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지금 자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또 타이밍을 놓치면 또 인생이 아니겠죠? 집에 아무도 없는 타이밍이어서 방송을 하고 잠들자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여러분 날씨 추운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연초 계획 마무리 잘 하시고 감정은 습관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자요.